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뭔가 알고 싶거나 궁금할 때 점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 같이 사주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운명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철학관으로 찾아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점집을 가시는 것이 많은가요? 저 역시도 이 일을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제 사주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이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지만 거의 70만 명에서 80만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가 조금 넘으니까 또 성인 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한 50명 꼴에 한 명 꼴로 이런 명리학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거하고 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집 가서 점을 보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하세요. 그냥 다 점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처럼 학문적으로 명리학을 통해서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점술가 아니면 점쟁이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점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직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주팔자의 명리학으로 해서 보는 거하고 점을 보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그러면 점이 아니고 사주팔자를 봤을 때 사주하고 또 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의 흐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타고난 팔자가 더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제가 가급적이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좋든 싫든 간에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사주팔자 하면 운하고 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주팔자는 태어나는 순간에 8글자가 결정되지만 운이라는 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마다 누구나 운도 같이 갖고 태어나지만 그 운을 다 보는 사람도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팔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주팔자하고 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께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부터 해서 특정 종교의 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저한테는 스님들도 상담을 하고요. 무속인들도 상담을 하고 심지어 신부님 출신 그리고 기독교 절에 다니는 분, 기독교를 믿는 분, 목사님 출신들도 저는 상담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믿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믿는 하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 이 사주를 보면 약간 사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미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꺼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성향을 갖든 불교적인 성향을 갖든 아니면 종교적인 성향이 없든 누구나 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고요.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당신 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뱀띠입니다, 말띠입니다, 용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띠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띠가 없어요. 무슨 띠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누구냐? 누구나 다 팔자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팔자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젖을 먼저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늘의 천기, 자연의 기운인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늘의 천기가 좋으면 사주팔자가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때 하늘의 천기가 나쁘면 팔자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팔자라는 것은 8글자여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운이라고 하는데 운의 흐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왜 운이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점이 무엇인지,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할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또 상담을 해봤다라든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왼쪽 보면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연월, 일시 이 네 가지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요. 각 기둥마다 두 글자씩 있어서 이 사주팔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사주팔자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는 오른쪽에 보면 목, 화, 토, 금수라고 하는 5가지 이 오행의 기운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오행의 생극재화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렇다고 하면 몇 월에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뭐 1월에 태어났느냐, 5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한겨울에 추운 동지 섣달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 오행, 목화, 토금수 5가지 이 기운이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지 생극체와 원리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왼쪽에 보시면 일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진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진일주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것도 경우월이니까 5월에 태어났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이 목화 토금수가 영향을 주는지, 즉 태어난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생하고 극하고 재화하는 것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는 학문이고요. 사주팔자는 51만 8,400가지가 있지만 남녀 구분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4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태어난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생일을 갖고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났다 하면 그 순간 팔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주로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사주팔자가 있고 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주팔자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운명의 3, 40%를 관장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하고 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사주가 3, 40%, 운이 거의 6, 70% 이상 차지한다. 그 이유를 또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주팔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태어난 사주팔자의 월을 갖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운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의 어떤 기운을 관장을 하고요. 또 길게는 사오미, 신유술, 해자초 이렇게 해서 방국이라고 해서 크게는 30년 동안 큰 흐름으로 운의 기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과 세운, 세운은 무엇이냐? 세운은 올해 뭐 25년, 을사년, 작년 24년, 갑진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운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대운과 세운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미치면서 이 운명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운과 세운이 왼쪽 옆에 있는 사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대운과 세운이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분들이 많았어요. 운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주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주팔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주는 바뀌기도 하고요. 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주팔자는 안 바뀌고 운의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운과 세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상단이 대운이고 10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아래 하단은 세운이라 그래서 1년마다 바뀌는 운입니다. 근데 이 대운과 세운 그러면 어느 게 또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대운으로 보시고요. 당해 년도, 예를 들어서 뭐 25년이다 그러면 을사년, 26년이다 그러면 병우년, 그 당해 년도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년 단위로 본다고 하면 당해 년도의 이 세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운과 세운이 서로 충이 되고 아니면 합이 되고 바뀌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데, 일단은 대운과 세운이 서로 충이 돼서 기운이 꺾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운이 왔는데 충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형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처를 입으면 이 나의 그 사주팔자 일간에 아니면 각자 뭐 연간, 월간, 시간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사주가 자동차라고 하면 운의 흐름인 이 도로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팔자보다는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요. 운명의 약 70%를 운이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운의 흐름이 나쁘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운명의 길흉이 결정되고요. 천변만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은 운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지만 사주는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사주팔자 이 운명에 영향을 많이 주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사주팔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사주팔자가 있는데요.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 사이드 보면 왼쪽 상단에는 벤츠 자동차가 있고요. 아래는 티코, 요즘은 티코 안 나오죠. 경차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랜저, 위에 이제 트럭이 있는데 이 사주팔자는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급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벤츠급, 또 어떤 사람은 티코나 모닝, 또 어떤 사람은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이런 급으로 갖고 태어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럭, 예를 들어서 뭐 트럭도 1톤 트럭이 있고 아니면 10톤 뭐 덤프 트럭, 또 굉장히 큰 뭐 20톤 가량 되는 굉장히 큰 트럭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 사주라는 것은 좌우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차급의 팔자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경차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차급의 차급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트럭 이런 급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이 차가 특징이 있듯이 즉 뭐 엔진,
출력이 어떻게 되고 토크는 어떻게 되고 마력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차 운전할 때 보면 휠은 뭐 몇 인치짜리고 그 다음에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고 각자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승차감은 어떻게 되고요. 더군다나 또 가격도 다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주팔자는 태어나면서 차 급이 내가 살 때 결정되어지듯이 사주도 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주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주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벤츠라 그래서 맨날 좋고 트럭이라 그래서 맨날 느리게 가고 답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길이 막히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지만 이 차들은 도로가 막히게 되면 즉 운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똑같이 거기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도로가 막히는데 그것을 뭐 탱크처럼 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비싼 차면 다른 차가 와서 나 안 들이받습니까? 그러면 비싼 차는 사고가 안 나요? 다 사고가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운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가 아무리 나빠도 운이 좋으면 굉장히 인생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운은 큰 도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운은 그 옆에 이면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있듯이 이 도로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교통방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어느 도로는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어디에 사고가 나고 휴게소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도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의 도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쯤 가면 차가 막히고 언제 어디쯤 가면 사고가 나 있고 언제 어디쯤 가면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게 결정되어 있듯이 이 운도 보면 30대는 어떤 운이 오고 40대는 어떤 운이 오고 60대는 어떤 운이 오고 말년에는 어떻게 운이 오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5년은 어떤 운이 들어오고 26년은 어떤 운이 들어오고 이게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내가 무슨 운이 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미리 파악하는 게 운입니다. 즉 내가 여행을 갈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칠 때 아니면 서울에서 목포를 간다고 칠 때 어느 도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언제쯤 어디 가서 쉬고 갈 것이냐 밥은 어디서 먹을 것이냐 기름은 언제쯤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게 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차가 그래도 잘 빠지는 것 같지만 왼쪽 하단에 보면 차가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상단처럼 차가 주행이 원활할 때는 좋은 차급, 벤츠나 BMW 외제차급의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훨씬 더 성능 발휘를 해서 잘 갈 것이고 아래처럼 하단에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내가 경차를 타고 가나 좋은 차를 타고 가나 이 운명의 흐름 속에서 막히고 못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주팔자 차보다는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 차가 안 막히고 도로가 풀릴 때는 그때는 훨씬 더 좋은 차가 성능을 발휘해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차도 좋고 도로도 안 막히면 좋겠죠. 즉 사주팔자도 좋고 운의 흐름이 잘 흘러가면 훨씬 더 좋다. 그렇지만 이 운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빨이 좋아가지고 조금 고생하다가 거의 죽을 때까지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에서 운을 찾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어느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내 사주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운까지 나쁜데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이 나빠도 충분히 대비책, 그걸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비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과 사주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고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게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